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CT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이라는 걸 했었고요.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 별거 아니었죠. 우리가 특정한 방향에 프로젝션이 있으면 그 프로젝션 디텍터가 놓이는 그 L이라는 그 축의 수직한 방향에 있는 모든 점들에다가 다 그 값을 다 부여를 하는 게 백 프로젝션 이미지였고, 그거를 전체를 다 더해주면은 그럼 그게 이제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은 프리에 슬라이스 티어럼이라는 걸 배웠죠. 그걸 이용하면 그게 뭐였어요? 프리에 슬라이스. 한번 이번 시간에 또 나오니까 잠깐만 보면은 G 오메가 세타 이퀄 어떤 F의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사인 세타인데, 이게 프리에 슬라이스 티어럼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거는 어떤 특정한 세타라는 각도에서의 프로젝션의 1차원 프리에 트랜스폼이고, 그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복원하려고 하는 어떤 오브젝트의 2차원 프리에 트랜스폼인데, 그죠? 그래서 요 1차원 프리에 트랜스폼 한 각도 세타에서의 1차원 프리에 트랜스폼이 뭐예요? 2차원 오브젝트의 2차원 프리에 트랜스폼의 한 라인이 되죠. 라인에서의 값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바꿔가면서 그 라인에서의 값들을 다 2차원 플레인에다가 채워 넣어주면은 그 오브젝트의 2차원 프리에 트랜스폼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놈을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f, x, y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방법이 문제가 있었죠. 뭐였어요? 그죠? 가운데 부분은 이게 이렇게 폴라 코디네이트 상에서 집어넣다 보니까 가운데 쪽에는 점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애큐러시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배우게 될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백 프로젝션인데 뭘 하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는 거죠. 자, 필터드 백 프로젝션은 우리가 식을 좀 유도를 해볼 건데요. 약간 좀 유도가 길어요. 일단 제일 먼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2차원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2차원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은 그 전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fxy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uv의 익스포넨셜에 j2파이 ux 플러스 by du dv죠. 그렇죠? 맞나요? 자, 요 식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u라는 거를 어떤 오메가의 코사인 세타, b라는 거를 오메가의 사인 세타라고 놓으면,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2차원 프리 트랜스폼의 어떤 한 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uv인데 이런 카르테시언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이제 여기 있는 UV가 어떤 오메가 코사인 세타, 콤마 오메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티션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면적적분이죠. 면적적분은 여기 du, dv 이거 하나가 이제 적분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적분소는 어떻게 되냐면,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결국은 좌표를 표현을 할 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와 이게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각도 세타로 표시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적분소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선을 그려서 이제 요게 적분소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요 각도가 이제 뭐예요? 이게 d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 폭이 d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면적이 되려면은 이거는 지금 d 세타라는 거는 거의 길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길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게 예를 들어서 길이가 오메가라고 하면은 요거의 길이는 얼마다? 요거의 길이는 오메가 d 세타죠. 요 사이 중간 각도. 그죠?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d 오메가라든가 d 세타라는 게 충분히 작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아래쪽의 길이와 요 길이가 위쪽의 길이가 사실 위쪽이 조금 더 길긴 하지만 두 개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오메가의 d 세타 d 오메가라고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적분소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는 거예요. fxy를 자, 인테그랄에 f는 일단 그대로 못 쓰도록 하죠. f에 u 대신에 오메가 코사인 세타, v 대신에 오메가 사인 세타라고 줬고요.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j 2파이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u 대신에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사인 세타 대입하면 오메가 묶어내면 2파이 오메가에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가 되고요. 면적 적분은 저기서 적은 것처럼 오메가에다가 d 오메가 d 세타가 되죠. 그렇죠? 자, 제가 아직 적분의 윗끝 아래끝을 안 썼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요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카티션 코디네이트에서 요 면 전체를 다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u는 그러니까 가로축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걸 다 적분한다는 거는 이 면 전체 모든 스페이스를 2D 스페이스를 다 적분하는 거죠. 그죠? 그럼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마찬가지로 하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처럼 면 전체를 다 적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분 범위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오메가라는 거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잖아요. 이게 오메가. 그죠? 요거는 세타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메가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세타는 0도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렇게 적분하면 모든 공간이 다 적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오메가를요 마이너스 값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리에 슬라이스 시어럼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썼다 지웠는데 프리에 슬라이스 시어럼이 뭐였냐면 G의 오메가 세타라는 거가 F의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사인 세타였죠. 그쵸? 그럼 여기 보면은 요 F의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사인 세타가 여기 있네? 요거 대신에 뭐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대신에 G의 오메가 세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뭐에 의해서? 프리에 슬라이스 티어럼 또는 우리가 원래 이제 첫 번째 제목으로 나왔던 게 프로젝션 슬라이스 시어럼이었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뭔가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트릭을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자, 요거를 요 적분식 있잖아요. 요 적분식. 요 적분식에서 f 대신에 g가 대입됐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죠? 여러분들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놔두고요. 0에서 2파이까지 적분을 0에서부터 파이까지,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적분 두 개를 분리해요. 그죠? 자, 먼저 앞에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다시 쓰니까 다시 fxy라고 쓰겠습니다. fxy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의 오메가 세타에 똑같습니다. 익스포넨셜 j 2파이 오메가의 x 코사인 y 사인 오메가 d 세타. 그죠? 더하기 원래는 뭐가 돼? 이거 쓰지 마세요. 원래는 뭐가 돼야 되냐면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똑같은 식이 써져야 되죠. 그죠? 두 개 나누면. 그런데 요거를 약간 트릭을 쓸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지 말고요. 요거 똑같이 0에서부터 파이까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적은 다음에 여기에 g에 오메가에 요 세타 대신에 세타 더하기 180도라는 거예요. 파이. 똑같죠? 응? 그러니까 여기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하고 그대로 적는 거 하고 0에서부터 파이까지 한 다음에 세타에다가 파이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익스포넨셜 j2파이 오메가에 마찬가지로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파이, 그죠? 플러스 y 사인 세타 플러스 파이 하고 오메가에 이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죠? 어차피 세타에다가 파이 더해봤자 미분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뭐 한 건지 알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놓고 났더니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G에 오메가의 세타 플러스 파이라는 요 놈은요. 요 놈은 요거하고 같습니다. G에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타하고 같아요. 왜?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요 U축하고 세타 각을 이루고 있는 오메가 축이 있어요. 그죠? 요 위에 있는 한 점이, 자 보세요. 오메가의 세타 플러스, 자 오메가가 예를 들어 이거라고 합시다. 이게 오메가예요. 그죠? 요 점이 오메가입니다. 요 축상에서의 어떤 그 오메가라는 값이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오메가의 세타 플러스 파이면은 점이 어딜까요? 요게 파이니까 플러스 파이니까 이만큼 돌아간 요 점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 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오메가의 어떤 g의 오메가 세타 플러스 파이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요거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요 점은요. 요게 오메가니까. 그죠? 그 마이너스 요게 g에 여기 오메가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죠? 마이너스 오메가고 이루고 있는 각도는 세타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습니다. 같으니까 요 놈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서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유도 과정이니까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적었죠? 적었으면 자, 두 번째 텀만 다시 보죠. 첫 번째 텀은 바뀔 게 없으니까 두 번째 텀만 다시 보면요. 두 번째 텀은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0에서 무한대까지 자, g 대신에 g에 마이너스 오메가 세타를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j2파이 오메가에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그죠? 계산하면 뭐 돼요, 이거는? 둘 다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죠? 올레스 TC. 그죠? 알죠? 기억나죠? 3, 4분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가 되죠. 자, 뒤에 거 똑같습니다. 오메가 d 세타. 자, 여기서 또 무슨 트릭을 사용을 하냐면요. 계속 트릭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치환을 합시다. 치환적분. 마이너스 오메가를요.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치환적분 해봅시다. 이게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요 두 번째 텀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자, 요건 비워놓고 G에 자 마이너스 오메가가 오메가 프라임이잖아요. 오메가 프라임 세타 익스포넨셜. 자, 여러분들 뭐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그죠? 그래서 J2 파이 오메가 프라임에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요 부분을요. 요 부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 부분을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마이너스 d 오메가라고 바꿀 수 있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 프라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치환하면은 마이너스 d 오메가가 d 오메가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d 오메가가 d 오메가 프라임이 되고 d 세타가 되죠. 맞습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치환적분. 그죠? 자, 그러면 자, 윗끝하고 아래 끝이 남았는데 지금 요건 이제 오메가잖아요. 오메가가 제로일 때는 어차피 오메가 프라임도 제로고요.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면은 오메가 프라임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죠? 자,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저기서 다시 이어서 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윗끝하고 아래끝을 뒤집어요. 뒤집으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부호 마이너스로 바꾸면서 여기 적분 변수가 지금 오메가 프라임인데 오메가 프라임에서 프라임 이제 다 떼도 되죠. 전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윗끝 아래끝 바꾸고 그 다음에 오메가 프라임을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파이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자, 프라임을 뗐으니까 익스포넨셜 j2 파이 오메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마이너스 부호가 윗끝 아래끝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요 마이너스를요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마이너스 오메가에 d 오메가 d 세타. 자, 이게 이제 요 식에서 두 번째 텀이거든요. 요 식에서 여기 있는 요 식에서 요 두 번째 텀을 뭔가 막 조작을 한 거죠. 그죠? 조작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첫 번째 텀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한 번 더 써야 되나? 너무 긴데. 스킵을 할까 아니면 그냥 쓸까? 자, 쓰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 안 써도 돼요.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됩니다.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의 오메가 세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파이 오메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오메가 d 세타 플러스 위에 거죠. 플러스 0에서 파이까지. 이거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지금 쓰는 거니까. 익스포넨셜 j2 파이 오메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마이너스 오메가 d 세타.
자,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요 두 식을 합치고 싶어요, 지금. 식 하나로. 인테그랄 하나로. 근데 자세히 보면요. 지금 원래 여러분들이 여기 예를 들면 요렇게 네모친 요 부분이 똑같으면 이렇게 똑같으면 합칠 수 있죠.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합칠 수 있죠. 요거는 똑같고. 맞나요? 두 개씩을 합칠 수 있는데 두 개가 약간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죠? 위에 거는 오메가고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래서 이게 달라가지고 지금 합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로. 그죠?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합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면 되겠죠. 그죠? 머리를 쓰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봐요. 이것도요. 마이너스 오메가 하지 말고요. 절대값을 씌우면요. 오메가가 어차피 음수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이니까 음수잖아요. 오메가가 음수니까 오메가 절대값의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고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오메가 절대값은 오메가니까 아까 식하고 변화가 없죠.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것들이 똑같으니까 두 개의 인테그랄을 합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0에서 파이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의 오메가 세타의 익스포넨셜 j2 파이 오메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오메가 절대값 d 오메가 d 세타가 됩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통해서 뭔가 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요 식을 또 한 번 더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리냐면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인테그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의 오메가 세타에다가 요거를 익스포넨셜 j2 파이 오메가의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를 우리 그 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걸 보통 L이라고 놨잖아요. 그죠? 맞나요? 원점하고 저 직선 사이의 거리가 L인 거죠. 그죠? 요걸 L이라고 이렇게 놓고 d 오메가에 뭐가 빠졌다? 오메가 절대값이 여기다가 여기 붙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미안한데 여기다 쓰는 게 설명이 더 좋거든요. 익스포넨셜 뒤에 붙은 모양이 안 좋아서 그래서 미안하지만 오메가 절대값에 보고 쓰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g의 오메가 세타의 익스포넨셜 j2 파이 오메가 l d 오메가라고 하고 이때 L 이퀄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적어줘도 되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요 부분을 L이라고 놓고요. 요걸 L이라고 놓고 그죠? 이게 무슨 기호예요? L 대신에 이거 대입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쓴 거죠. 근데 같은 표현을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다르게 썼을까?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잘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요. 여기 있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좋을까?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다. 만약에요. 여기 있는 오메가의 절대값이라는 애가 만약에 1이에요. 1. 이게 1이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요 식이 뭐예요? 이게 fxy죠. 그렇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제 오브젝트. 그렇죠? fxy잖아요. fxy는 요게 1이면은
요 안에 게 괄호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거 안 써도 됩니다. g의 오메가 세타의 익스포넨셜 j 2파이 오메가 l d 오메가인데, 그죠? 이게 뭐예요? 잘 봐요. 네. 그래서 눈치 빠른 친구들 알아챈 것 같은데, 요거 뭐예요? 요거 g l 세타 프로젝션이죠, 그죠? 세타라는 각도에서의 프로젝션이죠. 요 프로젝션에 이게 뭐예요? 요거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1차원. 그죠? 요 프로젝션의 1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이잖아요. L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여기에 익스포넨셜 j 2파이 오메가 l d 오메가를 해주면 이건 뭘까요? 인버스 1차원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오메가에 대한. 그죠? 그럼 이건 다시 뭐가 될까요?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했으니까 다시 요 놈이 되죠. 자기 자신이 됩니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를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이 된 거를, 자기 자신을, 요 값을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이때 L이 뭐예요? L이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를 만족하는 L이죠. 그죠? 여기 요때 L은 그 엑스레이의 그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직선의 방정식이고, 요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x, y에서의 값을 찾고 싶은데, 이 x, y에서의 값은 지난 시간에 했던 뭐예요? 요 엑스레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든 x, y에다가 뭐 그때의 프로젝션 값을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뭐예요 이게? 백 프로젝션 이미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백 프로젝션 이미지를 0도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했으니까 다 더하라는 얘기죠. 각 세타들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백 프로젝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 프로젝션식 나왔던 거를 기억을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백 프로젝션 식이 뭐였냐면,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적어놨을 테니까 b세타의 x, y라는 이게 백 프로젝션 이미지인데, 백 프로젝션 이미지는 g의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콤마 세타죠. 똑같은 표현 아니에요. g의 l 세타 l 이퀄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백 프로젝션 이미지는 fxy는 요 백 프로젝션 b 세타 xy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세타에 대해서 적분한 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미지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요 수식이 의미하는 게 뭐다? 오메가 절대값이 1인 경우, 1이라고 가정을 한 경우에는 요 수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이에요. 알겠습니까? 멍한 친구들은 뭐지? 이해되죠? 요게 없으면은 요 적분한 거 요거 전체 요만큼 이만큼이 이거예요. 이거 그냥.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메가 절대값이 1인 거는 그냥 전통적인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오메가 절대값이라는 게 1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오메가 절대값이라는 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있는 거는 그럼 뭐냐 하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대문자 g의 오메가 세타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세타에 대한 프로젝션 gl 세타, 그죠? gl 세타를 1차원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잖아요. 그죠? 1차원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에다가 뭔가 여기 오메가 절대값이라는 놈을 곱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거죠. 그죠? 요 비슷한 거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그죠? 네. 컨볼루션.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에도 배웠죠. 그죠? 잠깐만. 이게 아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필터 시스템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터 시스템이 있어서 필터 시스템에 사실은 우리가 이거 T로 해야지 좀 더 감이 잘 오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T가 변수가 아니고 L이 변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죠? 그래서 요 HL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HL이라는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죠. 그죠? 요 시스템에 인풋 신호로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은 인풋 신호가 G에 L 세타가 들어옵니다. 세타는 여기서 상수입니다. 그죠? 세타는 고정된 값이에요. L만 변수입니다. 여기에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필터를 통과했을 때 이 필터의 아웃풋은 뭐가 돼요? HL하고 컨볼루션 G의 L 세타가 되죠. 맞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 필터에 여러분들 이 임펄스 리스판스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걸 뭐라고 해요? 네, 프리퀀시 리스판스. 다 기억하고 있네. 그죠? 프리퀀시 리스판스. 대문자로 쓰죠. 대문자로 쓰고 H에 이게 오메가라는 겁니다. H 오메가. 그러니까 H 오메가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요거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대문자 G에 오메가 세타가 되죠. 이렇게 들어오면 요거의 아웃풋은 뭐예요? 두 개 곱하면 되죠. 그죠? 맞나요?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컨볼루션은 곱이 되잖아요. 그죠? 두 개 곱하면은 H 오메가의 G의 오메가 세타가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요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 필터를 통했을 때 요 아웃풋을 구하고 싶은 건데, 요 아웃풋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요 놈을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줘야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1차원 신호 처리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생체 시노미 시스템 할 때 나중에 영상 할 때 다 나온다 그랬죠. 그죠? 진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잘 기억해뒀던 친구들은 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이 프로젝션이 있을 때 프로젝션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뭔가 곱해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오메가 절대값이라는 게 뭐란 얘기예요? 이게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H 오메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H 오메가라는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필터를 통과시킨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세요. 우리가 그냥 백 프로젝션이라는 거는요. 백 프로젝션은 요 지금 크게 네모친 거, 요 큰 네모 대신에 뭐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대신에 그냥 G의 L 세타 자체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필터드 백 프로젝션은 뭐냐면 요거를 요런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필터를 한번 통과시킨 다음에 그 아웃풋을 이용해서 백 프로젝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죠. 그러니까 필터링을 한번 해준 다음에 백 프로젝션 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념은 별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H 오메가라는 게 오메가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인데요. 필터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H 오메가가 이건데, 그렇죠?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오메가고 이게 H 오메가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거 그림? 이거죠. 그쵸? 무슨 필터? 무슨 필터에 가까워요? 그쵸? 하이패스 필터죠. 그죠? 로 프리퀀시 DC 성분들 걸러버리고, 낮은 프리퀀시 성분 걸러버리고, 하이 프리퀀시 쪽만 통과시켜주는 일종의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요, 뭐냐면 우리가 프로젝션 나온 결과 있잖아요. 각각 세타들마다 나온 프로젝션 결과들 있죠. 그 프로젝션 결과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이패스 필터링을 해준 다음에 그 하이패스 필터링이 된 프로젝션 각각의 백 프로젝션 이미지들을 더해가지고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보고도 알 수 있냐면, 내가 모니터하고 지금 이게 지금 슬라이드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또 책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 내가 보여줬잖아요. 희미한 거 맞죠? 요거 보면 여기서 뭔가 하이패스 필터링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봐봐요. 로 프리퀀시 성분들을 뭔가 걸러내주면은, 안 그래요? 걸러내주면 이렇게 깨끗한 결과 나올 것 같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이미지 있잖아요. 요거 하나하나를 한 줄 한 줄 요 값 자체를 우리가 뭔가 하이패스 필터링을 해준 다음에 더 해주면은 이렇게 깨끗한 결과가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은 다 했어요. 개념은 다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필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냥 사실 필터 걸면 돼요. 그죠? 신호가 있으면은 이 신호에 하이패스 필터 걸면은 매틀랩에 있는 필터 툴박스 가지고 그냥 걸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걸면 안 되고, 하이패스 필터인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뭐 특정한 컷오프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하이패스 필터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하이패스 필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필터의 형태가 이렇게 생기는 필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1D 문제예요. 1D. 1차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1차원 신호가 있을 때 1차원 신호를 이런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필터를 통과시켜 가지고 필터링을 한번 시킨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필터링된 G 값을 가지고 백 프로젝션 이미지를 만들면 돼요. 백 프로젝션 이미지 만드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 짜기 되게 쉽습니다. 10줄도 안 돼요. 무지무지 쉽고요. 그렇죠? 그 방법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필터링 하는 부분만 집어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알겠죠? 개념은 쉽죠. 근데 문제는 필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 있다가. 자, 어디까지 했지? 8번. 이거구나. 자, 그래서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스텝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필터드 백 프로젝션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3 스텝, 그냥 리컨이라고 적겠습니다. 3단계 리컨스트럭션인데 스텝 1은 뭐냐? 스텝 1은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인데 기본적으로는 무슨 필터링? 하이패스 필터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스텝 2. 스텝 2는 뭘 것 같아요? 필터링 했으니까 필터링 한 신호 가지고 백 프로젝션 하는 거죠. 백 프로젝션 이미지들을 다 얻고, 그 다음에 스텝 3은 더하는 거죠. 각 세타 값들에 대해서 얻어진 백 프로젝션 이미지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텝 2하고 3은 그냥 전통적인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이고 그냥 BPA라고 쓰겠습니다. 그죠? 요 앞에 백 프로젝션 하기 전에 프로젝션을 한번 1차원적인 프로젝션 신호를 필터링을 한번 해주는 게 그냥 필터드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필터를 구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숙제를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지금부터는 이 하이패스 필터링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로 구현을 할 때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거 하기 전에 필터링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은 아니지만 무슨 도메인이라고 해야 되나? 공간 도메인이라고 해야 되나? 스페셜 도메인? 스페셜 도메인에서 필터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페셜 도메인에서 필터링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백 프로젝션, 그러니까 1차원 필터링만 떼놓고 보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오메가 절대값에 g의 오메가 세타의 익스포넨셜 j 2파이 오메가 l d 오메가. 그죠?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한 거에 뭐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요 놈도 어떤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GL 세타라는 것도 이게 컨티뉴어스한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 L이라는 게 모든 L 값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L이 디텍터의 위치만큼의 값만 가지고 있는 거죠. 디스크리트한 함수죠. 그죠? 디스크리트한 함수를 그러니까 프리 트랜스폼 하면은 FFT를 쓰는 거죠.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쓰는 거죠. 디스크리트.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 하면 요 결과도 디스크리트죠. 그죠? 이 디스크리트 버전에서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는 게 곱해가지고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다르게 보면은 결국 뭐냐면요. 요 놈은 요거 두 개 곱한 거에 요 두 개 곱한 거에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이니까 그죠? 그럼 요거는 결국 요 결과는 뭐하고 같을까요? 요 각각 신호에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한 거에 컨볼루션하고 같겠죠.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우리가 t에 대해서 하면 쉽죠. xt하고 ht하고 두 개를 컨볼루션을 하면 요거 결과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거에 어떤 이거를 프리 트랜스폼 하고 요거를 프리 트랜스폼 한 거를 컨볼루션 곱이 되죠. 곱한 거. 곱한 거에 뭐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면은 뭐 같아지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게 뭐냐면 요게 지금 여기서 요거에 해당되고요. G. 그죠? 요 H가 여기 있는 오메가 절대값에 해당되죠. 요거 두 개 곱한 거에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이니까 결국은 요거 두 개, 요놈 각각의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한 결과의 컨볼루션하고 같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요걸 다시 써보면요.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오메가 절대값의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의 컨볼루션에 요거의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뭐예요? 원래 프로젝션 GL 세타죠. 그죠? 이건데 이때 L은 뭐다?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죠.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fxy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영상 fxy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위에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오메가 절대값의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의 컨볼루션의 g의 L 세타에 그죠? L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의 d 세타 해주면 되죠. 그쵸? 아까 최종식에서 요 부분이 요 인테그랄로 적혀 있었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까지는 좋았습니다. 그죠? 좋은데 문제는 요게 뭐냐는 겁니다. 그죠? 오메가 절대값의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이게 뭘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거의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의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요. 우리가 CL이라고 쓰겠습니다. CL은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왜 CL이 되는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L이라는 변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주파수가 오메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메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함수, 오메가 함수, 오메가 도메인에서의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함수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원래 L로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요 결과를 우리가 CL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계속 같은 식을 쓰는데 따라서 fxy는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CL 컨볼루션 GL 세타 뭐 L은 X 코사인 Y 사인 D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CL이. 그죠? 응? CL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뭔가를 쓰는 거죠. 자, CL만 뽑아서 써보면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우리가 2D하고 안 헷갈리게 그냥 밑에다 1D라고 쓰겠습니다. 그죠? 요거를요. 오메가 절대값이라고 안 하고요. 그냥 오메가 절대값 자체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줍니다. B 오메가에 오메가라는 거를 곱해줘요. 근데 B 오메가에 오메가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윈도우 펑션입니다. 자, 개념은 조금 이따가 내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윈도우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하이패스 필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네. 필터가 이렇게 생겼죠.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라고 하는 건 프로젝션입니다. 프로젝션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주파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션은요. 유한계의 값을 가지고 있죠. 유한한 개수의 디텍터 위치에서 측정한 거잖아요. 그죠? 뭐냐면 원래 컨티뉴어스한 프로젝션을 뭐 한 거예요? 샘플링한 겁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유한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 절대값을 쓰지 않고요. 어떤 윈도우를 씌워가지고 이런 식의 필터를 가정을 하면 요거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윈도우 펑션을 곱한 거예요? 그죠? 렉탱귤러. 스퀘어 윈도우 펑션을 곱한 겁니다. 스퀘어 윈도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곱한 놈이 이런 놈을 곱한 거예요. 이런 거를. 크기가 1인. 그죠? 개인이 1인. 이런 윈도우를 곱해가지고 요렇게 잘린 걸 만든 거죠. 그죠? 잘린 걸 만든 거를 우리가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자는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요 스퀘어를 쓰지 않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뭐 어떤 거? 여러분들 저기 생체 신호 처리 수업 그죠? 그러니까 신호미 시스템 말고 처리 수업에 보면 윈도우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맞나요? 윈도우란 거 배우면 기억나죠? 그 윈도우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일단 스퀘어 아니면 뭐 렉탱귤러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요? 해밍 윈도우. 그죠? 뭐 코사인 또는 뭐 해밍 윈도우. 그죠? 아니면 뭐 트라이앵귤러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트라이앵귤러는 뭐 여기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 이런 여러 가지 윈도우들을 여기다가 여기 오메가 절대값에다 곱해가지고 범위를 제한을 시킨 다음에, 그죠?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는 건지 알겠죠? 개념을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 자체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존재 안 하니까 범위를 한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한정을 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저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릴 건데요. 요게 지금 오메가고요. 그다음에 요게 C 오메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 거예요, 이렇게. 요 뒷부분 없게. 그죠? 제로고. 요 값을 뭘로 잡아줘야 될까? 요 값을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요 값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GL 세타 뭐예요? 프로젝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젝션, 여기 L축에 대해서 뭐 이런 프로젝션, 그죠? 요 프로젝션이 있는데 요 프로젝션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를 정해주면 되겠죠. 공간적인 최대 주파수. 그죠? 근데 이 공간적인 최대 주파수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뭐라고 놓으면 될까요? 얘네들이 샘플링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샘플링 인터벌을 우리가 타우라고 가정을 하면, 자, 기본 가정은 요 샘플링 인터벌이요. 요 샘플링 인터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됐느냐 하면 샘플링 시어럼에 의해서, 샘플링 시어리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샘플링 이론이 뭐였어요? 샘플링 이론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가 F라고 한다면 그 F의 2배 이상의, 최소 2배의 샘플링 레이스로 샘플링을 해야 뭐가 없어요? 그렇죠? 에일리어싱이 없이 샘플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샘플링 이론이죠. 그죠? 그 이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이 최대 주파수가,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W라고 합시다. 그죠? W가 최대 주파수라면 이 W 최대 주파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의 샘플링 레이스는 뭐가 돼야 돼요? 샘플링 레이트. 샘플링 레이스는 최소 2W 이상이 돼야 되죠. 그죠? 샘플링 레이시 2W면 요 타우는 뭐가 돼야 돼요? 타우는 샘플링 인터벌이잖아요. 이 인터벌은 뭐가 돼야 돼요? 2W분의 1이 돼야 되죠. 이해돼요? 그쵸? 역수잖아요. 그죠? 역수관계 맞죠? 감이 잘 안 와요? 타임 신호에서 우리가 타임 시그널이 있을 때, 타임 t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 때 요거에 우리가 샘플링 인터벌을 우리가 t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그럼 이거의 샘플링 레이트 f는 t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샘플링 레이트는 요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가 예를 들어 f라고 하면 요거의 2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근데 정확하게 이제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는 요게 같을 때죠. 그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요 인터벌, 샘플링 인터벌 t는 2f분의 1로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디텍터 사이의 요 거리,
이 샘플링 티어럼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타우하고 요 인터벌 타우하고 최대 주파수하고 사이에 타우 이퀄 2W분의 1의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W, 최대 주파수 W는 뭐예요? 2타우분의 1이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요 W 대신에 이게 2타우분의 1, 요 놈은 마이너스 2타우분의 1이죠. 여기서 잘라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더 멀리 잘라도 돼요. 그죠? 더 멀리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더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최소는 마이너스 2타분의 1에서부터 2타분의 1까지 잘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더 자르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호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파수 성분까지도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니까, 필터에 포함을 시키는 거니까 사실 불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낮게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그러면은 실제 신호가 가지고 있는, 실제 신호가 예를 들어 여기서 자르면은 실제 신호가 이쪽 주파수 대역에서도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거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죠? 하이패스 필터링을 하려고 했는데 일종의 로패스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죠. 같이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에큐러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이거보다는 큰 값으로 잘라줘야 되는 건데, 그냥 여기서는 편의상 이거보다 더 큰 값으로 자르는 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이쪽에는 주파수 성분들이 전혀 없는데, 그죠? 곱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지점에서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요 CW라는 거 있죠? CW가 아니구나. 원래는 저기 CL을 얘기를 했는데, 저기 조 CL에, 요 CL에 다시 프리에 트랜스폼. 그죠?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 거죠. 괄호 안에 거. 그죠? 저거를 우리가 대문자 C를 표현해, 뭐 이렇게 합시다. 대문자 C. 그죠? 이 대문자 C의 오메가는 이거잖아요. 오메가의 BW의 B오메가의 오메가잖아요. 그죠? 저 괄호 안에 겁니다. 괄호 안에 거. 그러니까 1D 프리 트랜스폼 하기 전 거, 요거. 그죠? 요놈. 요놈에서 B오메가의 오메가를 뭘로 놓냐면 1, 0으로 놓고요. 이때 요거는 어떤, 사실 우리가 정해주기 나름이에요. 정해주기 나름인데, 요 값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기서 나온 것처럼 2타분의 1을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특정한 최대 주파수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1의 값을 주고 1을 곱하고, 그죠? 원래 여기 있는 오메가 절대값에다가, 그죠? 나머지는 0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제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L, 저기 있는 거 요거. 범위를 제한하면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이니까 저 위에 있는 C 오메가라는 거에다가 익스포넨셜 J 2 파이 오메가 L D 오메가를 하면 되죠. 1차원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1차원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면은,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구해져요. 2파이, 이거는 자, 여기 있는 요 W, 대문자 W가 2타오분의 1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이렇게 식이 2파이 L 2타우 사인 2파이 L 나누기 2타우, 복잡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1 나누기 4타우 제곱에 파이 L 나누기 2타우 사인 파이 L 나누기 2타우의 제곱.
이렇게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이 나와요. 뭐 물론 나도 직접 계산해 본 건 아닙니다. 누군가 계산 잘하는 사람 계산해봤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걸 배우는데, 그죠? 이거는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래 결국은 우리가 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CL이라는 거하고, 그죠? 컨볼루션, 뭐 G에 L 세타하고 컨볼루션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적어놓은 요 CL은요, 컨티뉴어스예요. 컨티뉴어스입니다, 그죠? 안 그래요? 이거 그냥 컨티뉴어스한 요렇게 생긴, 그죠? M자처럼 생긴 요거를 그냥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한 결과예요. 그죠? 근데 요 놈이 디스크리트잖아요.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하고 컨볼루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컨볼루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디스크리트 버전을 또 적어야겠네. 그죠? 그래서 요것도 내가 계산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거의 디스크리트 버전 C에 N, 여기도 타우를 썼네. 여러분들 예전에 배울 때는 요 타우 대신에 T를 썼죠. 대문자 T를 썼었는데 예전에 2학년, 3학년 때 배웠을 때는, 그죠? 요게 요 타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까 나왔지만 샘플링 인터벌입니다. 그죠? 샘플링 인터벌 있을 때 요거는 는 1 나누기 4 타우 제곱. 이건 뭐냐면 n 이퀄 0일 때 값이에요. 그 다음에 재밌게도 n이 even 넘버면은 0예요. 값 자체가. 그 다음에 n이 odd 넘버일 때는 값을 가져요. 근데 간단해요. n 제곱, 파이 제곱, 타우 제곱분의 1입니다. 이건 n이 odd일 때. 그럼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 그리면요. 쭉 있고, 쭉 있고요. n 이퀄 0일 때, 자, 요게 n입니다. n이고, 0일 때는 뭐 저기 4타우 제곱분의 1의 값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1이면은 아드 넘버잖아요, 그죠? 아드 넘버니까 근데 마이너스 음수 값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쭉 내려왔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일 때 저기로 가야 되죠. 먼저 그려놓고 합시다.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림을 좀 잘못 그리겠는데 4일 때, 5일 때, 6일 때. 그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대칭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어요. 저걸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물론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스탬 플러스로 그려야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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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G, L 세타입니다. 그죠? 근데 요 세타라는 게 결국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지잖아요. 세타가 디스크리트하잖아요. 뭐 1도 단위일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줄 데이터는요 1도 단위 데이터도 있고 2도 단위 데이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눠가지고 줘가지고 이 각도 샘플이 작아지면은 뭔가 영상의 애큐러시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한번 관찰하게 할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요 세타가 지금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요 세타가 2도 단위라 가지고 90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90개 각각에 대해서 L도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 L이 뭐 100개, 그죠? 100개 위치, 100개 디텍터 위치에서 샘플링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데이터라고 가정하면은 데이터가 결국은 100 90, 90도가 아니죠. 100 90의 어떤 어레이 형태로 주어질 거고, 그럼 각각의 요 세타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그죠? 요 G 100개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주면 돼요. 이 필터링 어떻게 하냐? 요 G 100개, 뭐 예를 들면 G1번부터 시작해서 G2 해서 쭉 해서 특정한 세타에 대해서 G100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있나요? 요 놈하고 여기 있는 CNT 있죠. 요거하고 두 개를 컨볼루션 합니다. 디지털 컨볼루션 펑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터가. 사실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거든요.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그죠? 있는데, 근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다 쓰지 않고 보통은 어디까지 쓰면, 이건 여러분들 팁 주는 겁니다. 요 L 값을요, 저 범위를, L 값의 범위, 요 L이죠. 요 L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CNT가, C의 N 타우를 어디까지 쓰면 되냐면, 범위를요, 개수를 n 이퀄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서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범위를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인데, 그죠? 여기까지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이 뭐냐? n이 뭐냐면은 n이 요 100이에요. 100. 여기서 100. 그러니까 마이너스 99에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CNT에서 요 n 값 있죠, n 값. L이 아니라 사실은 n이 돼야겠죠. 그죠? 요 n 값은 마이너스 99에서부터 99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 써야 되는데, 요거 마이너스 99에서부터 99까지 돼 있는 요 어레이와, 그죠? 이거랑 여기 있는 G하고 두 개를 컨볼루션을 취해서 나온 결과, 그죠? 그 나온 결과가 이제 필터가 된, 필터링 된 프로젝션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필터링 된 프로젝션 값을, 그러니까 모든 세타에 대해서 필터링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이거 컨볼루션 해가지고 필터링 해요. 그냥 포문 한번 돌리면 되겠죠. 그죠? 그 필터링 돼서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만들게 되는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에다가 적용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안 어렵겠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왜 3명밖에 못했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 작년에 냈던 학생들 그 숙제 낸 거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한번 내가 열어봐야겠다. 그죠? 애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개념적으로는 별로 안 어렵거든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인터폴레이션이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폴라 코디네이트 상에 있는 점들을 카티션 코디네이트 위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가까운 점으로. 그죠? 그래서 이 인터폴레이션 펑션을 잘 못 찾아가지고 잘 못한 친구들도 있고, 다른 친구들 중에는 2차원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할 때 뭔가 좀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건데요. 2차원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할 때 뭔가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팁을 잘 모르면은 그 펑션을 적용을 할 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게 되는 팁이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념 자체는 알겠죠? 이제 CT 리컨스트럭션에 사용되는 3가지 알고리즘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진도가 너무 빨라요. 내가 카메라 때문에 딴 얘기들을 많이 못해가지고 그냥 줄창 그냥 수업만 쭉 진행을 하니까 진도가 막 빛의 속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어찌됐든 뭐 빨리 나가면 좋은 거고, 이번에는 좀 빨리 나갈 필요도 있는 게, 우리 MRI에서 작년까지는 없었던 이제 MRI 미니 MRI 기계, 그거 가지고 실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교가 와가지고 직접 이거 작동을 시키면서 진짜 MRI에서 나오는 그런 시그널 같은 거 받아보고 하는 거 할 거니까, 그거 하다 보면 어차피 좀 딜레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진도는 잘 맞춰서 나가는 것 같고, 하여튼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이거 프로그램 짜보면 더 재밌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짜야 되는 프로그램을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를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수고했고요. 강의 자료는 그 게시판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